하고 갑자기 날개를 펼치고 날개 끝에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더니 입에도 에너지가 모여서 브레스를 준비하는 느낌으로 브레스 이펙트까지 끼워줘 봤습니다. 이렇게 살짝 옆에서 보면 이것도 이것대로 꽤나 화려하거든요. 입에서 에너지가 확 하고 피어오르는 이 분위기. 날개 이펙트도 전부 다 쓸 필요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날개 끝에만 달아주는 걸 껴도 괜찮은 거고요. 하지만 뭐니 해도 이펙트는 다 끼는 게 제 맛 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다 껴도 좋습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소울링 토이즈의 첫 프라 드래곤하트 백주 유성. 낮의 유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백주가 우리가 익히 말하는 그 백주대낮 할 때 그 낮 그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매는 2025년 4분기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 기준 68,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 박스 아트가 굉장히 이뻐요. 누가 봐도 판타지의 그것이잖아요. 배경부터 해서 드래곤에다가 드래곤과 함께하고 있는 기사 뭐 요런 느낌. 그리고 패키지도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두꺼워요. 당장 가로 사이즈만 해도 48cm에 방금 봤던 이 세로 이것도 한 33cm에 두께도 22cm.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꺼내보면 자 이런 게 나옵니다. 빠밤. 웬 마법진이 나와요. 근데 가만 보면 이 양옆으로 펼쳐져요. 이렇게 이 안에 백주라고 하는 그 미소녀 프라가 런너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매뉴얼도 이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약간 마법진의 그 느낌이라 굉장히 이거 진짜 판타지 진심인데? 이거 뭐 하면서 요걸 한 겹 벗겨봅니다. 그러면 짜잔 배경이 나와요. 이 산과 하늘 배경이 들어가 있고 이걸 벗기면 이제 본격 런너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뭐랄까 오도 리스토어 하트 이런 식으로 바닥면도 보면 전용 로고가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진심으로 느껴졌다. 그러면은 조립하고 돌아올 테니까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건 요겁니다. 책자들. 뭐 일단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먼저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뉴얼에 뭐 번호 표기가 잘못됐나봐요. 그래서 안내 종이가 2개 들어있고 이게 진짜 매뉴얼입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두께가 그냥 책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일단 표지부터 해서 마치 웬 소설 내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걸 펼쳐보면은 일단은 제품의 공식 사진이 나오는데 이거 한 장 더 넘기면 충격적이게도 짜잔! 웬 안내 요정은 아닌 것 같고 드래곤이라고 해야 되나? 폴리모프한 드래곤? 정확히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스코트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해서 조립 중간중간에 계속 이 친구가 설명을 해줘요. 이건 뭐고 어떻게 하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뭐 파트 시작할 때마다 나오기도 하고요. 참고로 조립 파트마다 어떤 런너가 필요한지도 다 표기해 주거든요. 조립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드래곤까지 완성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크게 일러스트가 한 페이지 들어간다던가 그리고 매뉴얼 자체는 이렇게 데칼까지 하면은 8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은 이 중간중간 밑에 보면은 완성도 퍼센트가 나와요. 데칼까지 다 하면 이제 100%. 그 뒤에도 뭔가 이제 세계관 몬스터 같은 느낌의 일러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이게 매뉴얼이었고 개인적으로 또 놀랐던 거는 이 오도 리스토어, 그러니까 오도 생명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세계관 설정집입니다. 다이어리라고 써 있긴 한데 지도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뭐 약간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일러스트나 글귀들이 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자체적인 그런 세계관 구축을 위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 같죠, 아무리 봐도. 아무튼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한 이 일러스트레이션 북, 저 일러북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트북. 이 구도 공식 사진에서도 본 것 같은데 딱 요만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경 아트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서 이런 거 꽤 볼만합니다. 이건 박스 아트죠. 그 외에도 진짜로 세계관을 위한 소설도 있습니다. 소설.
중국어라서 읽지는 못하지만은 아무튼 소설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메탈릭 종이로 프린팅 되어 있는 이 박스 아트도 있습니다. 데이타임 미티어. 그 외에도 이제 클리어 파츠에다가 메탈릭 스티커를 부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습식 데칼도 들어갑니다. 백주용 표정 데칼이랑 이제 유성용 전신 뭐 라인이나 이런 데칼. 마법서가 한 권 들어있는데 그 마법서를 위한 데칼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품 구성 봐야겠는데, 진짜 뭐가 많아 보이죠? 일단은 가운데를 갈라서 오른쪽으로는 백주용 파츠들을 나열해봤고요. 좌측으로는 유성용 파츠들입니다. 그래서 뭐 스탠드라든가 이펙트라든가 뭐 이것저것 들어있죠. 먼저 백주의 파츠들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비어있는 얼굴 4개가 들어갑니다. 아까 표정 데칼 있었잖아요. 그걸로 커스텀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택 조립용 파츠도 있는데, 요거는 어깨 관절입니다. 어깨에 갑옷을 씌우지 않은 어깨를 만들 수 있고요. 등 파츠 마찬가지, 등에 있는 조인트라든가 뭐 이런 게 없는 일반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체용 표정은 총 4종입니다. 일반 얼굴부터 옆을 보고 있는 얼굴, 기압 넣고 있는 얼굴, 웃고 있는 얼굴, 일단 외형 보면서 교체해 보도록 하죠. 교체용 손은 총 5종 들어갑니다. 일반 편손에다가 이렇게 쫙 편손도 한 세트 들어가고요. 주먹손과 무장손 한 세트씩. 되게 독특한 손이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손이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뭐야? 처음엔 되게 독특하긴 했어요. 그리고 한 손검 아침 이슬. 뒤에는 손에 쥘 수 있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형태고요. 검 자체는 이렇게 수납식 손잡이가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그런 검입니다. 검집은 되게 심플하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도 꽤 검 자체 디자인이 이뻐요. 그리고 방패, 새벽. 금색 장식과 회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방패입니다. 꽤나 멋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있고 손잡이도 달려있죠. 그리고 방패 이펙트! 정중앙에 방패 금색 부분과 닮은 거의 똑같이 생긴 그런 이펙트가 있는데, 그냥 안쪽에 방패를 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냥 그대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짠! 방패 이펙트! 꽤 멋집니다. 그리고 마법서! 요거 꽤 괜찮더라고요. 마법서? 그러면서 일단 책 자체의 디테일도 어느 정도 있고, 펼쳤을 때 나름 페이지도 나옵니다. 아까 습식 데칼 중에 이 페이지에 부착할 수 있는 습식이 있었죠. 데칼을 좀 부착하면 이쁠 것 같네요, 이건 진짜로. 그리고 유성 탑승용 조인트입니다. 골반 앞뒤로 파츠를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방금 본 조인트들을 활용할 안장입니다. 유성의 등 파츠를 바꾸는 걸로 사용하는데, 이 뒤쪽에 있는 구멍에 이제 골반 조인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성 연동 이펙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교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백주의 손을 쏙 올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힘을 써서 뭔가 교감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다음은 유성 파츠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외장 교체 파츠인데요.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끼우기 위한 구멍이 뚫린 외장들입니다. 가슴과 골반 두 군데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장 수납용 조인트입니다. 아까 본 검과 방패를 유성한테 달아둘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한 조인트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펙트들, 먼저 브레스 이펙트. 입 안쪽에 있는 구멍에 조인트를 맞춰 끼울 거고요. 마치 번개가 치는 듯한 그런 모양새에다가 입자가 들어간 이쁜 클리어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날개 이펙트 3종. 큰 거부터 해서 중간 사이즈, 그리고 가장 작은 것까지 총 3종의 날개 이펙트가 들어갑니다. 날개 사이사이에 끼워줄 형태고요. 이제 빛의 날개 형식으로 해서 입자가 들어간 이쁜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빛 반사했을 때 바짝바짝한 게 많이 보이네요. 역시 날개 이펙트인데요. 요거는 날개 끝에 들어갈 에너지 이펙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 8개가 들어있고요. 큰 거 2개랑 이 작은 거 6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들도 있는데 되게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이 3종 모두 유성 띄울 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냥 원하는 걸로 쓰면 된다라는 느낌이고요. 이 집게 형태로는 꼬리라던가 날개를 받칠 수 있고, 이 원형으로는 날개 중간 관절 자체를 받쳐줄 수 있고, 왼 구멍 뚫려 있는 요거는 이제 골반을 받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체용 외장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인트들을 사용할 스탠드입니다.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길이가 3종이거든요.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 해가지고 길이만 3종에 다 교체해가지고 길이 바꿔줄 수 있어요. 원하는 길이로.
그래서 그 끝에다가 디스플레이 조인트, 저는 지금 집게 2개를 먼저 껴놨는데 집게가 총 4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 다양하게 써줄 수 있고요. 이 스탠드를 끼울 베이스입니다. 총 4개 들어있어요. 저는 지금 하나를 백주가 끼고 있죠. 베이스의 모양 자체도 약간 뭔가 그 판타지 세계관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베이스 연결용 클립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스들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클립이 1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작은 베이스끼리도 연결할 수 있지만 당연히 큰 베이스에도 연결할 수 있죠. 그리고 유성용 디스플레이 스탠드입니다. 이 바닥 디자인부터 해서 룸 문자가 막 새겨져 있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 스탠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겁니다. 락을 풀면 이렇게 뭐 각도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높낮이 조절을 한다거나, 끝에 있는 조인트도 옆에서 눌러서 락을 푼 다음 이제 각도를 조정한다거나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특징이라고 한다면 조인트 모양이 살짝 끝부분이 깎여 있죠. 이 깎여 있는 부분이 유성의 머리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드 조립할 때부터 유성의 머리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튼튼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이 스탠드 두꺼운 방향이 머리가 가는 방향이에요. 자, 그럼 부속품은 다 살펴봤고 이제 본체 봐야겠죠. 이 제품명이 뭡니까? 백주 유성. 영문으로는 이제 데이타임 미티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서 백주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름이 백주예요. 그리고 유성을 담당하고 있는 게 뒤에 있는 드래곤. 그래서 백주 유성입니다. 그러면 뭐 이름 순서대로 봐야겠죠. 백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백주 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미소녀 프라모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갑옷을 입은 성기사형 그런 프라인 거죠. 거기다가 생각보다 분할도 좋아요. 되게 작은 장식들도 잘 분할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탠드 같은 경우는 아까 봤었던 그 스탠드를 이게 길이를 조절해서 보조 스탠드에다가 백주를 장착해서 쓸 수 있어요. 스탠드 없이도 간단하게 세워놓는 것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동안은 빼놓도록 하죠. 그리고 일단 사이즈 간단하게 좀 재보면 약 15cm 정도, 12분의 1 스케일 정도에 맞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머리부터. 일단은 헤어가 풍성합니다. 뒤쪽으로 굉장히 풍성하게 펼쳐져 있는 긴 머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중간에 따은 머리도 있습니다. 따은 머리, 디테일이 좋고요. 그 겉에 보면은 마치 이제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는 것 같은 장식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머리 장식도 약간 발톱스러운 느낌도 좀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얼굴은 다소 귀염상이네요. 지금 보니까 꽤나 귀염귀염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도 꽤나 디테일이 좀 들어있는 그런 느낌에, 가만 보니까 속눈썹도 되게 짙고 양볼은 살짝 발그레한 듯한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럼 표정 교체도 한번 해줘 볼까요? 그대로 앞머리 빼고, 자, 이렇게 왼쪽을 바라보며 뭔가 물음표를 띄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표정. 아주 귀엽네요, 이것도. 그리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기압을 넣고 있거나 화를 내고 있는 듯한 그런 얼굴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정면을 보면서 활짝 웃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정이 바뀝니다. 이빨 색깔까지도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일단 가슴 부분에 발톱 장식들이 좀 인상적입니다.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파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습들이 보이죠. 일단은 뭐 테두리도 테두리지만 이런 어깨 장식들도 금색으로 다 멋지게 도색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팔에 두르고 있는 링 부분부터 해서 이제 팔뚝까지 전체적으로 좀 갑옷의 느낌도 많이 보입니다. 어깨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거기다가 손가락도 갑옷을 입고 있는 손가락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 손이 아니라 뭔가 둘러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복부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금색이나 회색깔 장식들부터 시작해서 골반까지도 장식들 쭉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중앙에 있는 장식도 금색 테두리에다가 하얀 색깔 파츠 조립하는 방식이고, 이 사이드에 있는 갑옷 역시 이제 뭐 라인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먹선 넣으니까 좀 이쁘더라고요. 특히나 이 위쪽은 이 몰드도 되게 깊게 파여 있어서 먹선 넣는데 좀 간만에 재밌었습니다. 뒤쪽 마찬가지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뭐랄까, 이 끝부분이 휘날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형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리 역시 허벅지에 금색 링 파츠 쓰기도 하고, 무릎부터 정강이 갑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무릎도 회색과 흰색의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발 같은 경우도 힐을 신고 있는 느낌인데 힐 자체가 약간 갑옷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볼 수 있겠네요. 특히나 앵클 가드 부분 말이죠.
그리고 가동 자체는 되게 베이직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머리카락을 뒤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움직일 때 활용하면 좋겠고요. 목 자체는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크게 들 수도 숙일 수도 있죠. 그리고 돌릴 때도 이제 볼 조인트니까 자유롭게 움직여 주거든요. 편하게 움직여 줍니다. 어깨도 기본 볼 조인트 연결인데 바깥쪽 갑옷이 또 이제 안쪽에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들고 팔을 옆으로 들면은 그래도 팔 크게 옆으로 들어줄 수도 있고 당연히 뭐 걸리는 거 없으니까 팔 들고 내리고 하는 건 편하죠. 그리고 팔 상박 쪽에서 회전축 들어가 있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팔꿈치는 단일 관절 90도 이상 굽혀지고요. 손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중간 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각도 다양하게 꺾어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당연히 위에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흉부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흉부를 들고 숙이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 흉부를 잡아 빼면 관절이 연장되면서 훨씬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 스커트가 볼 조인트로 아예 옆을 비워버릴 수도 있고요. 뒤쪽 역시 크게 들린다거나 앞쪽 역시 크게 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고관절 자체는 축이 밑으로 쭉 빠지게끔 되어 있어서 뭐 옆으로 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들거나 할 때 크게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무릎은 당연히 이중 관절로 크게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고요. 발목 역시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거나 할 때 약간 사선으로 꺾이죠. 그래서 발목 가동을 좀 하면서 움직이면 편하다라는 거랑 발목을 뒤로 뻗고 크게 앞으로 굽히는 것도 가능하고 발가락 가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기 정도는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단독으로 스탠드에 올려서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역시 건방! 베이직한 조합이지만 그만큼 멋지죠. 그리고 상대에게 달려드는 듯한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역시 건방 들었으면 이런 느낌도 좋죠. 그리고 방패에 마법을 둘러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듯한 느낌의 포즈 이렇게 강하게 막기 위해서 무릎까지 꿇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마도사를 한창 찾아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참 마음에 드네요. 마도서라니. 자, 그럼 백주유성에서 유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드래곤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성입니다. 사실상 이게 본체죠. 이게 백주한테 미안하긴 한데요. 이게 그냥 볼륨감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솔직히 유성이 본체입니다. 네, 유성만 런너가 33장인가 쓰이니까요. 꽤나 볼륨감이 크다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일단 되게 전형적인 그 서양 드래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판타지에 등장하는 그 드래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래곤의 형태가 그런 서양 판타지의 드래곤이거든요. 예, 솔직히 제 취향입니다. 너무 제 취향이더라고요. 꼬리도 길잖아요. 길쭉한 게. 목도 길고.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보는데. 야, 이런 게 나와? 심지어 어디 뭐 과거 판타지 어디에 등장한 이런 기존에 있던 드래곤이 아니라 창작으로 새로 만들어낸 드래곤? 근데 그게 메카야. 와, 메카 드래곤 플러스 미소녀. 이 조합을 싫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디자인도 되게 잘 뽑혔어요. 목도 길고 꼬리도 길고 팔다리 제대로 달려있지. 날개도 크게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좋지 않습니까? 아주 제 취향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먼저 재봐야 하니까 일단 꼬리 좀 이렇게 쭉 펴고 목도 펴서 머리도 길게 한번 만든 다음에 머리 끝부터 이 꼬리 끝까지 전체 길이 좀 재봅시다. 일단 그냥 봐도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요 코 뿔부터 하면 되겠다. 뿔부터 꼬리까지 60cm 정도 됩니다. 60cm. 오, 크다. 그러면 날개는 어떨까요? 뭐 꼬리부터 머리까지는 앞뒤 길이고 좌우 길이 이것도 관절을 좀 내려서 이렇게 참고로 다른 거 없이 그냥 날개를 지금 접은 상태인데 가로 길이 재는 거예요. 접은 상태. 활짝 편 상태는 나중에 재봅시다. 이대로도 재보면 이대로도 60cm인데요. 여기에 이펙트 달리고 날개 완전 활짝 펴고 그러면 와우. 차근차근 봅시다. 차근차근. 근데 이제 좀 외형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니까 날개는 잠시 빼놓고 볼게요.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드래곤 전형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특히나 이 머리 뒤로 솟아있는 뿔들. 그러면서도 가운데 금색의 뿔이 따로 있는 형태. 그리고 기본 베이스 컬러가 흰색과 회색이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밝은 톤이에요.
회색도 막 어둡고 칙칙한 그런 회색이 아니라 약간 라이트 그레이에 가까운 그런 형태입니다. 확실히 옆에서 봤을 때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도 약간 메카 형태가 있다 보니까 패널 라인이라든가 좀 샤프한 디자인들 이런 게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눈 안에도 클리어 파츠가 쓰였는데 혹시 너무 어둡다 그러면은 이제 부속되어 있는 이 메탈릭 스티커 있죠. 여기에 눈이 있어요. 이거를 부착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뭐 취향대로 붙이는 거니까 뭐 안 붙여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시 정면에서 봐주면 뿔이라든가 굉장히 샤프한 느낌이 인상적이죠. 아주 좋네요. 그러면서도 사이사이 이런 금색 부분도 분할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입을 벌릴 수 있겠죠. 입을 싹 벌려주면은 은색의 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돋보입니다. 이빨도 날카롭지만은 않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빨의 형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뾰족하진 않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혓바닥 혓바닥도 메카닉스럽게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저기다가 이펙트를 끼우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목 자체는 위에는 흰색 외장, 아래는 회색 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분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몸통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형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 외장 자체에도 이런 패널 라인이나 이런 기본 디테일들 잘 들어가 있고 목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색의 패널 라인들 디테일들 구경할 수 있죠. 이렇게 가슴 인근까지도 쭉 회색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등 부분도 저 안쪽에 이렇게 흰색 외장까지도 쭉 이어지는 이런 형태죠. 상당히 이쁘죠? 심지어 본격적이기까지 한 그런 실루엣 좋네요. 그리고 몸통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일단은 앞다리가 연결된 부분에 이제 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룸 문자가 새겨져 있는 그런 파츠를 씁니다. 요 양옆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슬쩍 드러나지만 이 관절 부분은 합금 처리되어 있어요. 가장 힘을 많이 받을 부분에 합금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 부분에도 잘 보면 은색으로 코팅된 파츠를 이렇게 양옆으로 하나씩 사용한다든가 등 정중앙에 마치 스러스터 같은 그런 디테일도 쓰인다든가 여기도 역시나 코팅 파츠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허리로 내려가는 부분에도 코팅 파츠가 슬쩍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 부분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크게 회색 파츠를 쓰지만 가운데 날개가 연결되는 부분은 흰색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기능이 있는데 단순히 날개를 끼우는 그런 등 파츠다 뿐만 아니라 이 중앙에 있는 외장을 들어 올려주면 안쪽에 이렇게 약간의 내부 프레임이 노출됩니다. 여기가 아까 이펙트 중에 하나 이 기사와 교감하는 이펙트 있었잖아요. 이걸 여기다 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등이 주인과 교감하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교감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약이라고 해야 하나? 그럴 수도 있겠다. 계약에 더 가깝겠네요. 그리고 가슴 쪽으로 내려가는 이 옆구리 쪽도 이제 은색깔의 코팅된 파츠를 쓰면서도 흉부에 큰 흰색 외장도 돋보입니다. 가슴 앞쪽으로는 금색 파츠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디테일 자체는 되게 심플한 편이죠. 그리고 약간 갑옷을 두르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여기는 메카닉적인 느낌보다는 갑옷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부위죠. 그리고 앞다리! 이 어깨 부분은 금색깔 코팅 파츠라던가 등등 쓰이는데 요 관절부에도 디테일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발로 내려가는 부분에 이런 외장 디테일 가만 보면은 안쪽과 바깥쪽 디테일이 약간 다르거든요. 이 점이 있냐 없냐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갑옷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부터 관절부에도 합금을 쓰고 있는 부위가 보이기도 하고요. 관절 주변으로도 이렇게 약간 종아리 같은 느낌의 디자인으로 두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금색깔 파츠 쓰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내부에도 이런 금색 파츠 작은 부분들 다 분할을 시켜놓은 형태고요. 그리고 정면은 진짜 갑옷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특히나 발목 주변이 되게 그 갑옷스러운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는 살짝 각지면서도 조금 메카닉적인 부분도 살짝은 있다. 이런 약간 스러스터 같은 느낌의 이런 작은 구멍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발도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은 마디마디 다 분할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진짜 주먹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요거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샤프하게 생긴 이 발톱 역시 이 뾰족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용발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죠.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안쪽 프레임부터 외장 역시나 아래쪽은 회색이고 위쪽은 흰색입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록하게 연결되어 있는 허리입니다. 비율이 막 어색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골반으로 내려가 보죠. 골반은 방금 위에서 봤듯이 이렇게 흰색 외장과 회색 외장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금색깔 장식도 있죠. 패널 라인 자체도 좀 심플하게 되어 있는 편이라서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서 이쪽 역시 되게 심플한 갑옷을 두른 형태 같은 느낌으로 잘 되어 있죠. 역시나 금색깔의 작은 장식 부분도 같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다리, 유독 디테일이 많은 게 뒷다리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이 골반 주변의 허벅지인데요. 옆에서 봤을 때도 곡면이 되게 많아 보이죠. 정면도 보면은 이 아래쪽으로 해서 곡면이 되게 많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이 갑옷 디테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여기도 클리어 파츠 살짝 보이죠? 이 부분 역시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제 원하는 대로 좀 부착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여기 작은 금색 포인트, 안쪽에도 클리어 파츠가 있거든요. 이거 역시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회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들과 함께 역각으로 꺾여 있는 관절, 특히나 이 무릎 외장도 굉장히 갑옷스럽다, 갑옷이다, 완전 판타지 갑옷이네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위고요. 여기도 되게 파츠 색깔은 몇 개 없어 보이지만은 회색이랑 흰색을 두 개 사용하고 있는, 의외로 분할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앞쪽 넓은 부분이 분할되어 있어서 혹시 도색하시는 분들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역각으로 꺾여 있는 요 관절부도 이렇게 외장들이 막 둘러싸여 있고, 안쪽에 프레임 좀 구경되고 막 보이고 그렇기도 하고요. 종아리 쪽, 특히 저는 여기 룸 문자 새겨져 있는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클리어 파츠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정강이 위쪽으로도 이렇게 안쪽에 검은 색깔 파츠가 분할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 금색 장식에 종아리 뒤쪽 역시 약간 프레임 노출되면서, 그리고 코팅 파츠 쓰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이 좋습니다. 정강이 자체는 되게 베이직한 형태의 갑옷 디자인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앞발이랑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양옆으로 장식이 더 추가되어 있다던가 뒤꿈치가 좀 들려 있다던가 하는 부분이 달라졌어요. 대신에 발가락의 구조 자체는 똑같아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마디마디 움직이는 전지가동식 발가락인 거는 동일하죠. 근데 이쪽은 뭐 엄지 손가락 같은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정말 순수하게 발톱 3개짜리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꼬리 같은 경우도 아까 목 봤던 것처럼 위에는 흰색 외장, 아래쪽은 회색 외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으로는 은색 코팅되어 있는 파츠를 조금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흰색과 회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꼬리 중간까지는 마디마디 다 관절이 들어있어요. 축이던 볼이던 다 관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가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보이죠? 다 가동을 위한 부분이고요. 딱 이 중간부터 적당히 얇아진 이 중간부터 마디가 3개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마디당 하나 관절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끝부분 꼬리까지도 다 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분할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꼬리 끝부분 디자인이 굉장히 취향이었는데, 안쪽에 마치 무슨 마도석 같은 게 들어있고 그 주변으로 뭔가 감싸고 있는 것 같은 형태니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취향이다 하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이 흰색 외장들의 기본 패널 라인들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역시 조금씩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어차피 본체 보는 거 가동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자체는 기본 연결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머리를 뻗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목 자체는 마디별로 다 조인트가 있습니다.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쭉쭉쭉 다 볼 조인트로 움직여줄 수 있고 돌려줄 수 있고, 특히 이렇게 옆으로 쫙 꺾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로 들어준다거나 크게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되겠죠? 이렇게 아래로 크게 꺾어준다거나 하는 게 가능하고요. 플러스 몸통 쪽으로 가면은 여기도 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을 지금 든 상태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축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각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내릴 때 이 아래쪽 가장 안쪽에 있는 회색 외장이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가동을 해주면 더 많이 내려갑니다. 거의 뭐 일자로 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참고로 가장 안쪽 관절에는 또 목 좌우 축관절이 들어있어서 이제 각도를 좀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 축관절이라서 편하게 들고 내리고 할 수 있고요. 플러스 안쪽 합금 관절 들어있는 부분이 앞뒤 가동도 해줍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뽑아주면은 관절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상하 가동도 하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 회전축 당연히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튼튼하게 완전히 굽혀주는 그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거기에 손목은 볼 조인트 연결이라서 손목 막 돌려주고 아니면은 이렇게 방금처럼 이렇게 꺾어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허리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흉부에서 회전을 막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스윙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많이 움직여주고요. 상하 가동도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혹시 가동하는데 이런 외장들이 걸린다 그러면 외장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허리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허리 앞쪽에서 좌우 가동인 거고요. 이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위아래 가동인 거죠. 골반 연결부도 축으로 되어 있는데 꽤나 튼튼한 형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다리의 고관절, 여기도 아까 살짝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였는데 합금을 사용을 합니다. 안쪽에 틈새 보이죠? 기본적으로는 축관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리 앞으로 들고 뒤로 들고 하는 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다면은 이 골반 위쪽 외장이랑 간섭이 좀 생긴다는 겁니다.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지금 안쪽에 틈새끼리 간섭이 생기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부 들어가 있고요. 다리를 옆으로 들 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들면은 외장끼리 간섭이 바로 생기거든요. 근데 살짝 누르면서 돌려주면 조금 간섭을 피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외장이 결국은 좀 들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간섭이 꽤 큰 편이라는 거, 전체적으로 이 고관절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릎은 역각으로 꺾이는 부분으로 해서 이중관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위쪽 관절 역시 기본적으로는 축인데 완전히 막 무릎이 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최대한 편 게 이렇게 90도고 굽히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관절도 움직여보면은 이 종아리 쪽이 이렇게 또 외장이 슬라이드해서 연동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주 좋다. 거기다가 가동 범위도 꽤 넓은 편이어서 크게 앞으로 뻗고 뒤로 뻗고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발목은 앞이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쪽은 앵클 가드가 하나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간섭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볼 조인트 연결인데 축도 있어서 발목을 펴는 것도 가능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꼬리는 약간 교차되어 있어요. 가장 안쪽이 좌우 가동이고요. 그 다음이 상하 가동, 좌우 가동, 상하 가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볼 조인트 연결도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상하 가동이 가능하고, 볼 조인트, 상하 가동, 볼 조인트, 상하 가동, 볼 조인트. 그 다음부터 이제 3마디 기준으로 다 볼 조인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크게 위로 말아주는 것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크게 밑으로 말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많이 움직여요. 좌우로 어디든지 말이죠. 편하게 포즈를 취하면 좋을 것 같네요. 본체는 이렇고 날개 남았잖아요. 날개는 양쪽 똑같으니까 한쪽으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날개 자체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드래곤의 날개에서 약간 기계적인 느낌으로 어레인지가 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되게 이질적인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가장 바깥쪽이 큰 날개로 시작해서 중간 더 작아지는 형태로 단계별로 이런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끝으로 가면은 여기도 뭔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구멍, 여기다가 이펙트도 끼울 거고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내려가면은 조금 더 작은 사이즈들의 같은 파츠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개 바깥쪽 자체는 되게 샤프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패널 라인 약간씩 들어가 있으면서도 안쪽도 굴곡이 좀 이렇게 파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끝으로 가면은 역시나 약간 갑옷을 두른 것 같은 디자인의 회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뇌장도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역시 금색 장식 살짝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끝부분도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뭐 접은 상태에서도 좀 더 다른 스타일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날개 중간중간에는 이런 검은 색깔 프레임이 눈에 띄는데 다 이런 금색깔 파츠들이 다 분할되어 있어요. 앞뒤로 모든 파츠들이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날개 사이 프레임도 좀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눈에 띄기도 하고, 외장 자체는 막 패널 라인이 복잡하지 않고 되게 심플한 느낌으로 잘 되어 있고요. 대신에 관절부로 가면은 금색깔 링 파츠를 사용을 해서 좀 포인트를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날개 관절부 쪽도 보면 이제 회색과 흰색의 외장으로 조합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이 바깥쪽도 그랬지만 안쪽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이제 몸통과 연결될 관절 부에는 톱니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 메인 관절 축 부분에 락 기구가 있어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손톱으로 살짝 들어주면 락이 풀리면서 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절 자체도 되게 튼튼한데 락 기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각도를 바꾸고 이렇게 다시 눌러서 락을 거는 방식입니다. 튼튼해서 쉽게 처지거나 하지 않게 만든 거죠. 가장 안쪽 관절 외에도 이 링 있었던 부분, 이 중간에도 이렇게 관절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90도 들 수도 있고 그대로 쭉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접은 형태 같은 느낌이 되죠, 이러면은. 그리고 바깥쪽 날개는 그냥 다 연동되기 때문에 끝에 잡고 이렇게 그냥 펼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쫙쫙쫙. 중간 부분은 그냥 다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빠밤. 이렇게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날개입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펼쳤을 때거든요. 상당히 큰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펙트도 그냥 지금 미리 껴볼까요? 어떻게 끼는지도 한번 보면 좋잖아요. 끼우는 방법 자체는 되게 심플한데 안쪽에 있는 검은색 프레임, 틈새가 하나 있습니다. 이 틈새에 맞춰 끼울 거고요. 이 위아래로도 회색깔의 틈새가 있는데 이걸로 위치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이 가장 큰 이펙트, 당연히 이렇게 그대로 장착해줍니다. 쏙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요. 중간 부분은 역시나 중간 사이즈겠죠. 이 끼워질 틈새 위치 잘 보면서 그대로 끼워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이 가장 작은 이펙트를 끼울 겁니다. 이 기다랗게 뻗은 쪽이 아래로 가게끔 해서 끼워주면은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가장 바깥쪽에 이렇게 마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이펙트들을 4개 껴줍니다. 끝에는 가장 큰 거 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펙트 장착 완료! 엄청나게 화려해지면서도 날개가 더 길어졌죠? 전체적인 볼륨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이펙트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가동들을 또 여러 가지 활용을 해보면 이렇게 바닥에 편하게 앉아있는? 아니지, 누워있는? 이라고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편한 자세도 만들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아예 골반도 옆으로 돌려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주와 조합하면은 좀 편안한 한 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약간 일상 파트 그런 느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머리랑 턱이랑 쓰다듬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강아지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괜찮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잡기 전에 뭐 날개는 다 봤으니까 넘어가고 본체에서 베이스를 끼울 수 있게 외장을 교체하는 거랑 백주를 태울 수 있도록 안장으로 교체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안장 교체 보면은 그냥 허리 뒤쪽에 있는 흰색 외장 이거 그냥 빼주면 됩니다. 빼고 그 자리에 안장을 잘 맞춰서 조인트 맞춰서 잘 교체해 줍니다. 이 사각 구멍이 뒤로 가게 교체해 주면 되거든요. 딱 이제 여기에 백주가 탑승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등 쪽 오픈해 주면은 이제 이펙트도 끼울 수 있겠죠. 그리고 흉부랑 골반 외장도 교체해 봐야겠죠. 흉부는 그냥 요 앞에 있는 흰 색깔 외장 그대로 떼어내 주면 됩니다. 좌우를 살짝 누른 상태에서 하면 좋습니다. 이게 락이 걸려 있게끔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외장을 빼고 그 자리에 동일한 위치에 아 맞다 요거 빼면은 요것도 있지 뺑김해 봐야죠. 안에 심장 같은 게 있습니다. 요런 디테일도 참 판타지스럽죠. 이 부분을 이제 교체해 주는 거죠. 그대로 깔끔하게 교체해 주면은 이제 구멍이 생기면서 이제 스탠드를 끼울 수 있게 되고요. 골반 쪽도 그대로 골반 앞쪽 외장 빼고 대신에 여기는 이제 여분 파츠가 없기 때문에 회색 외장도 빼서 교체를 해줘야 해요. 그대로 교체. 이제 흉부랑 골반이랑 다 스탠드를 끼울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공중에 띄울 수 있겠죠? 그럼 백주를 태우기 위한 파츠 교체도 해봐야겠죠? 먼저 뒤쪽 스커트를 외장과 별개로 안쪽만 빼줍니다. 그 다음 조인트를 껴주죠. 이렇게 하면 뒤쪽은 준비 끝. 앞쪽은 아예 스커트 자체를 빼줄 겁니다. 빼서 아예 금색 장식만 있는 파츠를 잘 껴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포즈를 잡은 다음에 이 뒤쪽 조인트를 안장에 껴주는 거죠. 튼튼하게 안착! 그렇게 백주를 유성 위에 태우고 약간 급강하고 있는 와중에 유성이 한마디 하는 거죠. 어서 계약을 해라! 근데 계약하는 이유가 약간 내 진정한 힘을 다시 되찾기 위해선 계약이 필요하다 하면서 막 그런 느낌. 그리고 다리 뒤로 가서 이 무장 수납 조인트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냥 쉽습니다.
각 무장의 손잡이를 제거하면은 여기다가 조인트 끼울 수 있고요. 이 골반 바로 뒤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은 좌우 구분이 있으니까 잘 맞춰서 장착. 자,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장착.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검, 한쪽에는 방패. 그렇게 계약을 완료하고 검을 들고 날개도 활짝 펴서 전투 준비 완료! 같은 느낌으로 포즈 취해왔습니다. 지금 이 구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가끔 나오는 클리셰 중 하나, 꽉 잡아라! 하면서 빠른 속도로 급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각도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게 참 재밌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날개를 펼치고 날개 끝에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더니 입에도 에너지가 모여서 브레스를 준비하는 느낌으로 브레스 이펙트까지 끼워줘 봤습니다. 이렇게 살짝 옆에서 보면 이것도 이것대로 꽤나 화려하거든요. 입에서 에너지가 확 하고 피어오르는 이 분위기. 날개 이펙트도 전부 다 쓸 필요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날개 끝에만 달아주는 걸 껴도 괜찮은 거고요. 하지만 뭐니 해도 이펙트는 다 끼는 게 제 맛 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다 껴도 좋습니다. 오히려 다 꼈을 때가 진짜 엄청 화려하거든요. 사이즈도 엄청 커지는데 지금 날개도 완전 펼쳤겠다. 이제 좌우 사이즈 다시 재볼까요? 날개도 지금 옆으로 최대한 펴놨거든요. 쫙. 일단 최소 70인데? 이 상태에서 70? 날개 관절을 수평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끝자락 가장 길게, 최대한 길게 만들었고요. 야, 이렇게 하니까 85cm가 나오네. 진짜 무지막지 크네요. 우와, 이게 그래도 아까처럼 날개를 이렇게 최대한 펼쳐주고 전시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또 박력이 있기도 하잖아요. 수평으로 가장 길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낫죠. 그리고 꼭 위에 사람을 앉혀놓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서로 따로 포즈를 취해서 협공하는 듯한 느낌. 앞에서는 방패 들고 돌진하면서 와 하고 있고 뒤에서는 우리 뒤에는 용이 있다 하니까 용이 갑자기 와. 그리고 공식 사진 보다가 야 이거 되게 분위기 있네 싶어가지고 비슷하게 포즈를 잡아봤습니다. 앞에서 백주가 방패 들고 방어하고 있고 마법 걸어서 방어하고 있고 뒤에서는 유성이 브레스를 준비하고 있는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높이도 진짜 무시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날개를 위로 펼치고 있는 상태여서 엄청 높아지거든요. 가장 높은 거 기준으로 또 사이즈를 재봐야겠죠? 과연 이 상태로 내 장식장엔 들어갈까? 하는 그런 궁금증. 이 상태로도 거의 66cm 정도 돼요. 상당히 높네요. 그 외에도 유성의 단독 액션, 가볍게 하늘을 날고 있는 그런 느낌의 포즈도 취해봤고요. 마지막 포즈는 전투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뒷모습 정도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울링 토이즈의 드래곤 하트 백주 유성 리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엔 배경까지 딱 세워봤는데 배경이 충분히 넓기는 한데 좁아 보일 정도로 날개도 크고 덩치가 한 덩치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저처럼 이제 서양 드래곤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강추입니다. 이걸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강추. 스타일 좋죠. 진짜 판타지 속의 그 드래곤 형태 제대로 나오죠. 거기에 이펙트까지 다 들어가 있지. 거기에 미소녀 프라모델까지 드려요. 이게 아무리 봐도 제 기준에선 드래곤을 사면 미소녀를 드려요인데 이게 다시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드래곤만 팔았다면? 이 상품이 드래곤만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심심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저 백주, 저 미소녀 프라모델만 따로 팔았으면 저건 저거대로 또 심심했을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있으니까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와! 이런 구성? 세상에 드래곤 플러스 성기사? 이걸 어떻게 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다. 거기다가 박스를 보는 순간부터네? 박스를 보는 순간부터 판타지를 당신의 손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면 그냥 막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부록들 있죠. 책자들, 일러스트북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부가적인 게 굉장히 전 좋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지금 이 라인업의 진심입니다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이런 판타지 계통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저도 기분이 좋은 거죠. 무튼 저처럼 이렇게 또 판타지를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서양 드래곤, 판타지 드래곤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건 강추입니다. 예. 좀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다. 이거 단점도 아니고 아쉬운 점도 아닌데 다행히 걱정되는 거. 공간. 예, 아무래도 날개를 최대한으로 길게 했을 때가 85cm, 84, 5cm 나오는 데다가 머리부터 꼬리까지가 60cm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 문제 때문에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포즈 취했던 것 중에 이렇게 세로로 좀 세우는 듯한 포즈 있잖아요. 꼬리도 밑으로 좀 늘어뜨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공간을 많이 안 먹게끔 전시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안녕, 빠부시!